그, 제가 계속 동일한 주제, 외로움이라는 걸 질병으로 건강의 영역, 의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 요거를 지금 대학원 주제로, 박사 논문 주제로 계속 하고 있어서 그걸 계속 이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, 이제 구체적으로는 외로움을 일단 진단부터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거 첫 장은 그 이제 WHO의 또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질병 카테고리로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. 한 3년쯤 됐고. 요,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작년 10월에 한국에서도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, 어,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비는 서울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이 외로움을 좀 중요한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서로 이어준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지,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다만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런 중재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지금까지 결론인데, 그 원인으로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어쩌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여기 그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듯이 그 타입 생각 안 하고 A형 환자한테 O형 수혈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고 뭐 그런 것처럼, 그래서 일단은 외로움이라는 현상, 심리적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도 좀 구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기존의 외로움을 진단한다든지 측정하는 거는 이런 그 우울증과 비슷한 척도, 질문지 가지고 점수 매겨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어쩌면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, 이 외로움이라는 현상을 잘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세운 가설은, 제 연구 가설은, 이제 외로움이라는 영역도 어쩌보면 그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고, 가장 흔한 건 이제 우울증과 외로움이라는 게 좀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, 그런 게 있을 수 있고, 또 외로움이라는 영역도 소셜 론리니스, 그다음 이모셔널 론리니스,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모셔널 론리니스가 먼저 좀 다가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친구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로움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거일 수 있고, 소셜 론리니스는 정말로 친구가 없이 집안에 콕 들어있는 뭐 은둔형 외톨이, 히키코모리 뭐 이런 형태에 가까울 수 있겠다,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. 밑에 요거는 친구가 없이 혼자 잘 지냈는데 혼자 혼밥 고수들 있잖아요. 삼겹살도 혼자 구워 먹으러 다니고, 그런 분들은 어쩌면 또 외로움의 독특한 아형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이 X축, Y축으로 나눠서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, 그러니까 친구가 몇 명인지, 친구가 3명밖에 안 되는지, 친구가 100명이 넘는지, 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지금 다 포함해서 그렇게 X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, 또 Y축은 나의 외로움의 만족도, 친구가 한 명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친구가 있고, 100명이 넘어도 외로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렇게 나눴을 때 가장 정상적인 거는 여기 일사분면에 친구도 적당히 있고, 외로움도 역치가 낮아서 그냥 특별히 만족도도 높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,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외로움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가 엄청 많은데도, 뭐 인스타 친구가 많은데도 외로움을 엄청 많이 느끼는 이모셔널 론리스에 가까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이쪽에는 친구가 진짜 없어가지고 저 시골이나 한적한 데 살아서 외로움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고, 그 사이 어딘가에 디프레션이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쪽 영역에는 저 부처님 앉아 있는 곳은 친구가 없지만 외로움은 별로 안 타고 만족도가 높은 분들 있지 않을까.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런 것들을 좀 비헤이비어, 행동을 좀 특정을 해서,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스마트폰을 특정을 해서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걸 좀 나눠보는 것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겁니다. 그리고 그 방법으로 좀 원시적인 수준의 그 서포트 벡터 머신, 랜덤 포레스트 같은 그 어, 머신러닝 방법을 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. 실제 이런 연구들이 기존에 좀 많이 돼 있었더라고요. 이게 시스테마틱 리뷰가 2022년도에 나온 건데, 보시면은 론리니스를 detect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뭐 패시브 센싱에 대한 연구입니다. 크게 이제 어,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서 그 가속도계 GPS,
블루투스는 이제 어, 주변에 블루투스 기기가 오면은 그거 켰다 켰다 하면서 사람 만나는 횟수를 좀 간접적으로 측정한 지표고, 그다음에 전화기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, 전화 횟수,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앱 사용 행태, 그다음 집에도 뭐 센서를 달아둬가지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매출 횟수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거거든요. 이건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가려고 하는데, 전화를 많이 받으면, 인커밍 콜이 많으면 외로움이 낫다는 연구가 많대요.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거겠죠. 뭐 가족들도 나한테 전화도 해주고. 반대로 내가 전화를 바깥에 이제 내가 전화를 거는 거는 외로움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. 어찌 보면 외로움을 어, 나한테 전화를 주는 게 내가 전화를 하는 것보다 외로움과 상관성이 좀 낮은 것 같다. 뭐 그런 얘기고.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, 음, 하긴 좀 양이 많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이게 전화할 때도 전화 한 번 할 때 길이가 긴 것, 그 전화 통화 시간이 긴 거가 약하게나마 외로움을 낮추는 관계가 있다고 하고, 전화를 많이 받는 거는 많이 하는 거는 크게 외로움과 관계가 없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, 뭐 문자 메시지도 밤에 좀 하는 것들이 낮에 하는 것보다는 외로움과 좀 관계가 좀 약하게나마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. 그 외에도 그 컴퓨터 사용, 그다음에 블루투스 그 디텍트 되는 횟수,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.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. 그래서 그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하고 조증에 대해서는 또 이런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.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얻은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 데이터들을 피처 벡터로 바꿔가지고 그걸 머신러닝 돌려서 모델링을 하는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 이유가, 기존의 우울증이나 조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진단 기준 자체가 보시면 비헤이비어 측면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뭐 직접적인 측정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, 약간 간접적인 프록시 마커 정도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, 어쨌든 우울증 보시면 뭐 불면이나 과다수면, 뭐 정신운동, 초조 이런 것들 하트레이트로 좀 될 것 같고, 피곤하거나 에너지 감소는 GPS 변화가 확 줄어들 것 같고,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측정이 될 것이고, 조울증도 비슷하게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고 막 잠 안 자고 이런 것들이 어, 수면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, 그리고 머신러닝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돼 있고요.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겁니다. 그 김건희 선생님께서 그 한번 알려주신 논문을 제가 정리한 건데, 어, 우증 에피소드, 그다음에 우울증 에피소드, 우울 에피소드가 그 서카디안 리듬,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밤늦게 자는 거하고 그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조금 그걸로 예측이 좀 잘 되더라 이런 연구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요 논문인데요. 원래 제가 논문 두 개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제가 바빠갖고 하나밖에 오늘 못했는데요. 요거부터 제가 발표드리고 두 번째 논문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이 첫 번째 논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선생님들께 좀 약간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 논문인데, 이 오픈된 데이터셋입니다.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, 그 핏빛하고 그다음 스마트폰 앱 이용해 가지고 그 497명의 데이터를 한 4년 동안 전형적으로 관찰해가 추적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해뒀거든요. GitHub에 코드도 공개를 해두고, 그래가지고 어, 이 논문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우울증 디텍션하는 알고리즘 여러 개, 그리고 그거의 벤치마크 성능을 좀 요약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시면은, 먼저 그 기존에 이런 논문하고 이런 데이터셋을 공개한 이유를 저자들이 밝히는 거는, 그 다른 영역, 특히 컴퓨터 비전 영상 영역하고 어떤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는 이런 공개된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많이 공개가 돼 있고. 근데 이 시계열 영역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이렇게 공개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, 그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 알고리즘도 많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 건데, 어, 자기들이 자기 학생들, 대학교 학생들을 좀 관찰을 해서
공개를 한 것입니다.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제가 그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딱 부합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를 해 두셨더라고요. 감사하게도.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가지 생성 데이터를 합니다. 보시면 핸드폰 껐다 켰다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앱을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뭐 카카오톡을 썼는지 뭐 유튜브를 봤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횟수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보면 이 사람이 핸드폰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를 봐가지고 밤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보는지 이런 것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로케이션 그다음에 전화 블루투스 그다음에 위치 맵 이런 데이터도 주고 있고 그다음 핏빛을 채워서 그 수면 그다음에 걸음수 그거를 재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저희 그 머신러닝 할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지도 학습할 때 어, 여기서 이제 디프레션을 측정하는 그 CESD 그 임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그 설문 도구를 그 연구 시작 전하고 끝날 때 두 번씩 쟀어요. 그리고 그 점수를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 설문 도구의 컷오프를 이용해서 바이너리로 우울증 있다 없다 요거를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라벨을 붙여놓고 그거를 이런 그 패시브 센싱 데이터를 막 그 조합해가지고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그 일주일마다 스마트폰에다가 좀 간략화된 설문 문항 몇 가지 좀 짧게 보내서 그 변화를 좀 볼 수 있게 그런 데이터까지 마련해가지고 공개를 해뒀거든요.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 보시면 그 설문 도구 시작과 그 연구 시작과 끝에 했던 설문 도구에 보시면 다양하게 있는데 밑에 CESD 요게 이제 디프레션 스케일이고 또 그 밑에 BDI2 백 디프레션 그 우울증 측정하는 도구가 두 개나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꽤 튼튼하게 요걸 디프레션 그 디텍션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앵자이티도 있고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는 그 UCLA 론리 스케일이라고 해서 외로움 측정하는 도구도 넣어 두셔가지고 이걸 제가 좀 연습 삼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주일마다 보내는 데이터는 문항을 많이 하면 참가자분들이 일주일마다 하기에는 이제 수능도가 떨어지니까 간략하게 문항 4개만 뽑은 그 PHQ-9에서 4개만 뽑은 그 우울 불안의 설문 도구랑 스트레스 그다음에 약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측정하는 감정 데이터를 또 넣어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패시브 센싱인데 삐삐하고 스마트폰 그 앱을 깔아가지고 그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핏빛에 있는 걸음, 수면 정도 데이터를 추정할 수가 있고 아쉽게도 하트레이트까지는 그 당시에 핏빛에 탑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하트레이트나 산소 포화도나 어, 피부 온도 요즘 갤럭시나 애플워치는 다 되긴 하는데 당시에는 핏빛에서는 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게 좀 한계이긴 한데 어쨌든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뽑아놨 그 데이터를 쭉 측정해가지고 공개해뒀기 때문에 이걸 또 조합을 해서 피처 벡터로 만들어서 머신러닝 돌려보는 걸 할 수 있도록 해뒀고요.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로 그, 저 같은 머신러닝 초보자를 위한 그런 코드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걸 튜토리얼 따라서 해볼 수 있도록 블로킹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제가 실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비슷한 형태로 이제 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실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미리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고 데이터 클리닝을 한번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가 빠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엑셀로 쭉 정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뭐 미싱 데이터를 줄일지 뭐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원래 데이터셋은 한 40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실제 공개된 데이터는 한 10명인가 밖에 공개를 안 해둔 것 같아요. 아마 이 연구자 저자분께 뭐 메일로 요청을 하면 아마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거 데이터 전체를 좀 요청을 드려서 한번 해볼 수 있을지
공개된 데이터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또 자기들의 연구를 또 해가지고 발표하는 논문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도 이걸 요청을 하면 아마 주실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 10명이나마 그거를 이제 연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이터셋의 그 분포에 대해서 이 연구자들이 논문에 조금 밝혀둔 게 있는데 이게 꽤 장점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4년을 추적 관찰하는 동안에 첫 2년은 이제 코로나 전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3년 차 데이터 수집할 때 코로나가 생겨서 그때 확 그 데이터 분포가 바뀌었어요. 보시면 초록색하고 파란색인데 초록색이 이제 코로나 확 생겼을 때인데 사람들이 이제 확실히 로케이션이 떨어졌죠. 트래블 디스턴스가 떨어졌는데 이제 집안에 이제 들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확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줄어든 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은 다시 회복이 좀 되긴 했죠. 이제 그 소셜 디스턴싱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빨간색이나 주황색처럼 코로나 이전만큼까지는 회복이 안 된 게 보여서 이게 좀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, 어,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확연히 다른 그 데이터 분포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비슷하게 스텝 카운트도 그렇게 바뀌었고, 어, 이게 초록색이 코로나 생겼을 텐데, 이제 집에 확 틀어박히게 되면서 수면 시간이 는 게 보이시죠? 잠도 많이 자게 됐고. 그리고 밑에도 비슷하게 분포로 보는 건데, 요거는 이제 가로축이, 하여튼, 그 초록색, 파란색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 방문하는 그 방문지의 종류가 확 줄어들었는 게 보이고요. 비슷하게 핸드폰 사용 양상은 더 늘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. 이제 집에서 폰을 많이 보는 것 같고. 뭐 그런 식으로 분포가 좀 바뀌는 게 보여서 이제 검증 데이터로 쓸 때, 이게 각 연차별로 모두 동일한 학생들을 추적한 건 아니고요. 일부는 이제 그만 탈락하고 일부는 새로운 학생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또 관찰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오버랩이 좀 있습니다. 일부 학생들은 또 오버랩 때는 계속 4년 동안 탈락하지 않고 계속 연구에 참가해준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따로 라벨링을 해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보면은 동일한 동일한 개인이 코로나 전후로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게 뭐 디프레션 스케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, 그런 식으로 활용 가치가 좀 높은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를 GitHub에 공개해 주신 건데 데이터 클리닝하는 단계부터 그다음 클러스터링 그리고 어, 음,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네.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방법들도 다 공개가 돼 있긴 한데 제가 아직 다 공부는 못 해봤습니다.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그 논문에서는 기존의 좀 원시적인 머신러닝 방법 9가지를 여러 연구자들이 이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서 쭉 해봤고 그걸로 디프레션 측정하는 성능을 조금 공개를 했거든요.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다 공부하셨을, 다 알고 계실 서포트 벡터 머신, 그다음에 뭐, 로지스틱 리그레션, 랜덤 포레스트, 그다음에 라소 오랜만에 듣는 라소 리그레션, 그다음에 에이다 부스트, 그라디언트 부스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능을 보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 뭐 99%, 뭐 95%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울증을 측정하는 것이 이런 행동으로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많이 해보긴 하는데 잘해봐야 50에서 60%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사실 우울증보다는 이제 외로움, 사회적 고립, 외로움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어쩌면 이거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, 오히려 또 이런 우울증 데이터를 근거로 우울증도 해봐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외로움해서 60% 나오면 잘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해볼 생각도 들더라고요. 예.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전후로 비교할 수 있고
그다음에 오버랩 되는 4년 동안 계속 참가해 주셨던 분들만 뽑아가지고 연차별로 1년차, 2년차, 3년차, 4년차 그 데이터셋 나눠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, 그다음에 리브원 이거는 이제 한 문금 딱 떼가지고 그 한 연차, 총 4년차 중에 1년차를 그, 트레이닝 세트하고 나머지 3년차를 테스트 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쭉 해가지고 검증한 데이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음, 요건 또 그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외에도 도메인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, 그 일반화하는 알고리즘이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뭐 CNN, 그 RNN의 한 종류인 LSTM, 트랜스포머 이런 걸 이용한 ER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대요. 사실 처음 듣는 단어인데 저는. 그다음에 뭐 믹스업, IRM, 그다음에 뭐 DANN, NN은 알겠는데 DA도 있고, CSD, 뭐 MLTG 이런 거 다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하여튼 이런 거 해가지고 성능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. 한 60%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, 그다음에 간단하게 아직 많이는 못 해봤는데 실제 이제 콜앱에다가 그 GitHub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쭉 해볼 수는 있습니다. 저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코드를 쭉 짜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 클리닝하고 어, 그 머신러닝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결측치가 나오고 결측치 바꾸는데 좀 데이터 들여다봐야 되고 해서 중간에 턱턱 막히고 있긴 한데 하여튼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뭐 한 10명 정도 데이터긴 한데 데이터 클리닝 연습 삼아서 뭐 랜덤 포레스트, 서브트 벡터 머신 옛날 그런 머신러닝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뭐 그런 것까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피처들 중에서 어떤 게 기여도가 높은지를 연습해 보는 것도 해볼 수는 있고, 잠시만요. 그 다음에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공개된 데이터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로우 들어가면은 1년차, 2년차, 3년차, 4년차 해가지고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 피처 벡터에 이제 핏빛하고 스마트폰으로 잰 여러 패시브 센싱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슬립 이런 거 들어가 보면 100명까지는 안 돼도 한 10명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그 핏빛으로 당시 잴 수 있었던 수면과 관련된 여러 베리어블 변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많네요. 한 10명 정도 되는데 네, 이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베이 데이터라고 돼 있는 어, 디프레션 점수. 요거는 이제 그 관찰 기간 끝났을 때 잰 거거든요. 그래서 BDI, 그 백 디프레션 인덱스 재가지고 지금 아마 컷오프가 뭐 10점쯤 됐을까? 네. 그래서 14점인 분은 이제 디프레션 있는 사람, 뭐 이렇게 15, 16 이렇게. 그다음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디프레션 없는 사람.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링을 해놓고 이제 이 피처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예측하는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논문을 두 개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서 죄송하고 그 두 번째 논문도 이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어, 론리니스 외로움을 이제 그 모델링을 한 연구입니다. 보시면은 아까 그
UCLA 론리 스케일이라는 것도 제가 놨거든요. 그래서 특정한 요걸 가지고 그 모델링 하는 연구인데, 요건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정리해서 또 한번 공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